분당에 출마하는 것, 또 분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준비함에 있어서 분당과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을 우리가 포기를 해서는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룰 수 없다.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 분당 같은 데를 포기를 하면은 민주당이 정권 장악하겠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당을 꼭 이겨야 되겠다. 또 나가서 우리가 중산층을 앞세워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강원도가 아까 최문순 최고위원님을 일컬어서 강원도 가족이다 이렇게 돼서 내가 우리 최문순 의원도 최문순이 아니라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제 강원도 식구가 됐구나 제가 마음으로 기뻐했는데 말이죠. 제가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있으면서 이번 강원도 꼭 도지사를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 내가 분당에서 뛰면 이거 제대로 하겠나?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그 걱정이 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원도의 동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강원도가 되는 집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광재 지사가 저렇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 좌절과 낭패감으로 가슴을 쓰라렸을 때 그래도 강원도의 부활을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최문순입니다. 이광재 뒤를 이을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원도가 운이 튀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때도 이광재가 사실은 본인은 겸양해서 도지사를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나서겠다. 나라도 나서서 이제 강원도를 더 이상 변방 강원도가 아니라 중심 강원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뛰니까 바로 됐잖아요. 그리고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시장군수도 4군데나 되고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 그전에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이런 의식들을 차지하고 강원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못 사는 강원도가 아니라 주변부 강원도가 아니라 또 외진 강원도가 아니라 잘 사는 강원도, 중심이 되는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앞으로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강원도민들에게 이광재는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상임 선대위원장님으로 한명숙 총리님, 박지원 원내대표님, 천정배 최고위원님, 이창복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최종원 강원도당 위원장님, 조일현 국회의원님, 이화영 국회의원님, 성경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 가장 화려한 선대본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주신 선대본부를 구성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선대본부를 드림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드림팀 꼭 우리의 꿈을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4시부터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이 있는데 참 애쓴다, 고생 많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구를 뽑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기 최경순 위원장님이 두 분 계신데 강릉에서도 와주시고 저 광주에서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태백 멀리서 철원 멀리들 오셨는데 이렇게 교통비도 안 나오실 텐데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겨서 정신적인 성취라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냈는데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직을 제가 3년간 수행을 했는데 참 분노의 3년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앞에 오셨던 정세균 대표님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 그리고 저하고 그래서 아마 정이 많이 들어서 오신 건데 김재균 의원님 3년 동안 한 2달 정도를 국회의사당에서 같이 잘 것 같습니다. 언론합법 때문에 같이 자고 저하고 또 천 의원님하고는 따로 의원직 사퇴를 해서 또 따로 한 몇 달을 또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국회에서 끌려 나온 게 한 5번 됩니다. 그 5번 동안에 정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3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파괴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앞에 와 계신 선진기 위원장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분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분이 바로 이 선진기 위원장님이십니다. 제가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대학문 앞에 시민문양소가 설치됐었는데 그 시민문양소 앞에 가서 우리가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오지 못하면 전부 다 어깨동무하고 부엉이 바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받고 계십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부당하게 정치 탄압받지 않도록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우리가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여기 두 분 부모님 와 계십니다. 부모님, 아버님 제가 반드시 돌려드립니다. 이 두 분 부모님의 아버님께서 이광재 지사가 생긴 것은 아버님을 닮으셨는데 성격은 어머님을 닮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아주 선거운동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좀 꼭 모시고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세 분의 귀한 민주당의 자산들 외에 또 깨진 것들이 많습니다. 삼권 분립, 의회주의, 남북관계, 언론 자유, 4대강,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모두 깨져서 이명박 정권 재임 기간 중에 국가가 모두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그동안 3년 동안 국회 내에서 많이 싸웠지만 수적 결세로 인해서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초가 바로 이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 손학규 대표 가셨지만 우리 당의 장수가 나섰습니다. 장수가 나서서 지면 우리 당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대 0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제야 시민단체, 야당 모두 힘을 합쳐서 4대 0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지역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이 강원도입니다. 저 접경 지역에 가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경제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서 고성, 양구, 양양, 속초 모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원주 지역균형 발전이 깨지면서 여러가지 혁신도시, 천목단지, 기업도시 모두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반드시 대에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와서 3년 동안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힘이 없나? 왜 이렇게 맨날 한나라당이 깨지나? 87명 국회의원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왜 이렇게 지나? 이걸 관찰을 해봤습니다. 저는 패배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두 번에 걸쳐서 패배를 했다.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패배주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 저쪽에는 박근혜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대선에도 우리가 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패배주의를 이겨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지사 선거가 우리 민주당의 패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촉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국민들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 민주당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반드시 강원도지사 선거 이기고 총선, 대선 이겨서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믿고 강원도지사 총선 대선 반드시 이겨내는 밑거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